반갑습니다. 분화영TV 나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자마자 정착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게 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안 가 있는 곳이 없대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나라에 가서도 기후나 그 나라의 생활에 잘 익숙해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사계절이 있는 이런 나라여서 덥고 춥고 뭐 이런 걸 다 견딜 뿐더러 또 너무나도 총명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은 IQ가 133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어디 가면 적응을 잘하는 게 육체적인 적응도 있지만 이 정신, 그 다음에 그 머리, 손재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나라 가서도 잘 적응해서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중국에 오자마자 제일 힘들었던 게 그 당지방 문화에, 그 중국이라는 나라 문화에 노출이 되지 않고 스며드는 거였어요. 특이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래서 오자마자 귀 구멍 뚫고 막 추렁추렁 달고 다니고 막 여기다가 뭐 액세서리 막 두릉두릉 거치고 다니고 그러면서 흉내는 중국 여자 흉내는 냈지만 어디 가서 말을 시키면 이 말을 못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경야독으로 배운 게 바로 지금 제 머리에 남아있는 중국어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 정착하면서 제일 1차적으로 관문이 바로 그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사 온 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한 언어를 썼던 민족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이 관문을 통과하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부터 이제 버스를 타고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막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막 그냥 보이는 게 간판에 광고판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로 아주 그냥 온 것 같아요. 글은 우리말 돼서 다 읽어볼 수 있는데 내용이 막 그냥 와닿지 않는 외래어들로 된 간판들, 또 우리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깜짝 놀래는 간판들이 우리를 너무 놀렸습니다. 할머니 순댓국집 들어본 일이 없어요. 할머니께서 만드신 순댓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할머니를 순대 만들었나?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버스 안에서 막 와당탕 웃으면서 좌우지간 저희들이 이렇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국정원을 거쳐서 하나원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원에서도 이렇게 외래어가 많아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가면 우리말보다 외래어가 많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왔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나와서 외래어 때문에 망신당하진 않았어요. 우리말 했는데 그거로 망신을 당했어요. 나오자마자 저희들 휴대폰 해야 되잖아요. 버스 종료소에서 지금 버스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드디어 딱 왔어요. 그런데 버스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습을 손에다 들었는지 아니면 지갑을 갖다가 그냥 버스에 올라가면서 툭툭 이렇게 치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버스를 타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뭐지? 우리가 나올 때는 교통카드 이거를 잘 알려를 안 줘가지고 저는 교통카드라는 생각을 못하고 버스 타면 돈을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사람들이 돈 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지갑 같은 걸 뭐 가지고 툭툭 어떤 사람은 폰을 갖다 툭툭 찍으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딸내미하고 그랬어요. 야 우리는 저거 없어서 버스 못 타겠다. 저거 물어보고
물어보고서 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버스를 못 탔어요. 그 버스를 못 타서 가려고 하는데 저쪽 맞은편으로, 우리 맞은편으로 할머니 한 분이 막 달려오면서 지갑에서 막 돈을 꺼내면서 막 달려와요. 아니 아줌마 그 버스 좀 빨리 좀 세워줘.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가 막 달려오기 때문에 돌아서서 기사 아저씨 보고 아니 저기 할머니 한 분이 달려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오면서 지갑에서 막 1,000원짜리 뭐 이 돈을 꺼내더니 그걸 올라가면서 거기다 딸랑 집어였는 데다 넣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머나 돈도 되네. 그래서 딸내미 야 오나 돈도 되는구나.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올라가면서 나도 돈을 꺼내서 거기다 딱 넣자고 하는데 기사 아저씨가 저보고 뭐라냐면 아줌마 널리요? 아니 나는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 짠돈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래 도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그 아래 한 그 횡단보 건너서 내려와가지고 문구점이 있길래 그 안에 들어갔어요. 짠돈을 사실 바꾸려고. 그런데 마침 문구점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장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때니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때 당시는 금방 나온 북한 아줌마니까 톤도 막 세고 막 모든 게 막 이 언어에서 튀니까 그걸 숨기고 싶어서 사장님 앞에 가서 사람이 없을 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저씨 제가 중국에서 와서 그러는데 모르는데요. 버스 탈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게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저씨가 뭐라냐. 아 교통카드 여기서 하나 골라요. 우리 딸내미가 그래서 곰돌이 하나 골랐어요. 그러니까 아줌마 얼마 충전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충전해서 요거 갖다 대면은 거기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게 교통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돌이를 하나 싸서 3만원을 거기서 충전을 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짠돈이 없어도 그냥 버스 아무데나 다 타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러 다시 정류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버스가 이제는 오면은 나는 아무런 말도 안 해도 그냥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찍고 올라가면 되겠구나 하니까 갑자기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다 된 것처럼. 근데 정작 버스가 잠시 후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가슴이 갑자기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맞다. 아까 사람들이 올라갈 때 한 사람 하나씩 다 찍었다.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 버스를 못 타고 내려와서 그 카드를 하나 더 사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조선족 아줌마가 우리 그 동네가 이 농공단지라서 이 교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선족 아줌마가 제가 딸내미하고 중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더니 아줌마 하나씩 없어도 된다. 올라가면서 아이 것까지 같이 결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까지 다 결제해 주니까 그냥 올라가면서 기사 아저씨한테다가 말하면 된다. 그거 가지고 그냥 결제할 수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진짜 다음 버스가 왔어요. 그리고 버스를 딱 타려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떠거려서 제일 마지막에 올랐어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랬냐. 2인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막 정신 나간 아저씨처럼 막 웃더니 아줌마 여기 삼겹살 없어요. 이러니까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웃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 톤이 낮아진 거지만 그때는 정말 소울부터 시작하는 그런 톤이었거든요. 올라가면서 2인분입니다 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 다 들었겠어요.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기사가 막 삼겹살이 없어. 여기가 뭐 무슨 고깃집이요? 막 이러면 혼자서 막 웃는데 아니 앉아있는 사람들까지 웃으니까 저는 머리를 못 쳐들겠잖아요. 훗날에 보니까 한국은 이 버스 안에서 2인분입니다 1인분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제가 그렇게 버스 안에서 망신을 당하고 야 이게 뭐
알아들을 말인데 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 조롱거리가 되고 웃기지? 진짜 첫날부터 이 사회에 이 섞이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어요. 아이를 학교다 입학을 시켜놨는데 알림장이 계속 옵니다. 근데 알림장에다가 무슨 걸 가져오라고 이게 다 적어오는데 아니 이것도 하나도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탬버링에 무슨 실로폰에 이것도 무슨 들어보지도 못하는 소리. 이게 도대체 뭐니? 우리 딸내미도 부츠도 자기도 모르겠대.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다가 붙여놓은 건데 이걸 내일 다 가져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그때 막 서울로 왔다 갔다 할 때고 어떤 때는 막 저기 출장 갔다 안 들어오고 막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지금 뭔지 어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애와 가지고 나왔어요. 탬버링 실로폰, 탬버링 실로폰. 그것도 어디다 써가지고 나오지. 그거 애워가지고 어쨌든 문구점에 가서 물어보자. 또 그럼 거기 가면은 이 학용품 파는 데니까 거기 사장님은 아니까 거기 가서 여기 또 적어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애워가지고 가서 내 입으로 한번 말해보자. 그래서 탬버링 실로폰, 탬버링 실로폰 하고 암송하고 갔어요. 암송하고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사장님 탬버링 주세요. 그러니까 탬버링이라 가져왔는데 뭐 손에다 들고 막 딸랑방울 같은 막 흔드는 그 북한에는 노래방 문화가 없어서 처음 봤어요. 저는 그 중국에서도 제가 노래방을 무서워서 못 갔거든요. 왜냐면 그 노래방 가면 노래를 할 게 없잖아요. 중국 노래를 할 게 없고 그냥 그 교포들 하는 그런 데 가면은 한다는 노래가 막 북한 노래를 하니까 우리 남편이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면 노래 마이크만 치면 바깥에 나가 경비 썼어요. 그래서 너는 제발 노래방 좀 가지 말아라. 그래서 노래방 갔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탬버링 어디다 쓰는지도 몰라요. 보니까 막 달랑달랑 그걸 흔들다 봐. 야 이거 지금 탬버링이라 하나? 그리고 지금 그 뒤 실로폰을 지금 말해야 되는데 그걸 흔들면서 이르는 새에 그 실로폰을 까먹은 거예요. 근데 실로는 생각나는데 그 뒤기 폰인지 뭔지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야 그게 하나 뭐더라 이러다가 사장님 보고 실로암 주세요. 실로암. 이 실로암이라고 이제 우리 캄보디아에서 이제 교회 쪽으로 거쳐서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서 배운 찬송가가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실로 하니까 그게 탁 생각나서 급한 김에 실로암 주세요 했더니 그 기사 저기 뭐야 사장님은 딱 벌써 알아맞히고 실로폰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왔더니 뭐냐 철로 된 먹구미인 거예요. 북한에서 그 먹구미래 해요. 북한은 그 나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망치가 똥똥똥똥 두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먹금이라는데 여기는 그게 나무가 아니고 철 같은 거를 철먹금인 거죠. 그거를 갖다가 실로폰이라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진짜 야 이게 뭐 같은 나라인데 이거 악기 이름도 다 다르고 이게 정말 중국처럼 말을 모르는 그 나라에 가서 적응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도 만만치 않구나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이제 첫 번째 힘든 게 뭐냐면 다 언어라 그럽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70년 동안 같은 언어를 쓰면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는 외래어가 많이 이 우리말에 섞여서 하다 보니까 여행간에서 다 알아듣는데 우리는 북한에서 저희 연배 때만이라도 영어를 중시 안 하고 러시아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한은 문화어, 우리말, 사투리를 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조선말이었죠. 조선말, 고유한 조선말, 평양말. 혹시 가다 사투리를 지방마다 가서 하면은 일본말이 번역이 된 게 나와요. 뭐 다마, 벤또, 뭐 니크사크, 뭐 구루마, 뭐 이런 일본말이 좀 나왔지만 영어는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우리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영어를 원래 잘 배워주지도 않고 중시하지도 않은 나라였는데 그 영어를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해도 영국식 발음이라
땡큐를 생큐 이렇게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도 다 다시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한국 정착하면서 제일 힘든 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닌데도 이 언어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막 뭐 일반 생활에서 쓰는 언어를 막 애우고 막 이러고 나왔는데도 우리 기수에 나온 어떤 남자는 그때 중고 가전 사러 같이 가면서 한다는 말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뭐라 하냐면 그 친구 하나가 이거 타자마자 엘리베이터 눌러라고 엘리베이터 형이 눌러야 되겠니? 네가 눌러라 하고 그러다가 뭐라냐 이 새끼가 왜 매니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얘 왜 매니저 있어야 되니? 아 누나 매니저 당연히 있어야죠. 매니저 왜 있어야 되니? 집에서 놀면서 매니저 왜 있어야 되니? 야 그거는 집에서 놀아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 사회는 남자들이 매니저 없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튀어가지고 걔 망실 당해요. 한국 남자들 따라 배워야 돼요. 야 이놈아 매니저냐? 이렇게 저희들은 한국에 와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언어로 이렇게 정착하는데 힘들어 보기는 어느 누구나 설문조사에도 다 나옵니다. 언어 때문에 힘들었다. 사람들이 제가 한국 남편하고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연간해서 한국 외래어를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원에 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는 뭐 하나아빠랑 10년 살았으니까 나가서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한국말 잘하겠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우리 남편하고는 뭐 크게 막 이렇게 뭐 말을 막 계속 할 새가 없었잖아요. 서로 일하고 서로 자기 하다 보니까 중국에 살면서 더 많이 말했던 게 저 중국말인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우리 남편도 중국말을 해야 되니까 연간해서 제가 중국말로 이렇게 중간에 중국말로 이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거까지도 진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한국에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저 북한 주민들하고 어울려 살려면 이런 문화까지도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는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 코가 통일이라는 그 항구에 우리가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으로서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면 우리 이런 북한 저런 북한 소규모적인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북한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국민 민주시대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